자, 오늘 일발장전은 영화의 대사를 또 인용하겠습니다. 누구냐 넌. 네, 잘 아시는 올드보이에 나오는 그 대사죠. 오늘 SM인데 영화 또 비교하자면은 비긴 어게인이라는 이 음악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유명 음반 기획사 창업주 프로듀서가 이사회를 통해서 해임이 되죠. 그래서 한순간에 책상이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창업자라 할지라도 개인 회사가 아니라 회사는 회사다. 이게 미국식의 어떤 그 상법인데 우리나라 상법은 좀 독특합니다. 대주주 지분이 40%를 넘어가면 회사를 거의 지배적으로 소유하죠. 거기에 이제 30%가 넘어가면 이사회를 또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항상 후진적인 증시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주주행동주의라는 것들이 또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SM이 대표적인데, 최근에 SM의 그 공식 근황을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의 지분 인수는 미확정이다라고 공시를 냈죠. 한번 그 조회 공시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하는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이 주주 제안을 했고,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과의 그 관계 단절 요구를 했는데 결국 계약 종료 공시를 냈습니다. 여기 이제 주가가 즉각 반응해서 지배구조와 관련된 시장의 의구심을 좀 일단락은 시켰는데, 여기까지가 최근이고, 그 다음에 독특한 부분이 등장을 했는데, 10월 정확히 날짜는 뭐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한 10여일간 기타 법인 연일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증권사 HTS마다 그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전체 시장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개인 투자자가 얼마 사고,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되고,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그걸 딱 보여주는데, 종목별로도 HTS에 들어가 보면은 그걸 찾아보면 나오는 증권사들이 있죠. 근데 매매 동향을 보면은 SM은 최근 10여일 동안 기타 법인 순매수가 하루에 많게는 10여만 주, 적게는 5만 주. 그럼 평균 내면 대략 하루 금액만 한 50억 원씩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넌? 과연 지배구조 개편의 이것이 신호탄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적대적 M&A의 시도인가?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이 5% 지분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략 120만 주 사면은 신고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거 한 70에서 80만 주 샀으니까 계속 하루에 5만 주, 오늘도 5만 주 산다면은 조만간 그 정체가 드러나겠죠.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누굴까요? 네, 지금 1개월 누적으로 소문은 있지만 얘기는 네, 못하겠고. 그렇죠. 1개월 누적으로 한 74만 주 정도 지금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최근 이제 거의 한 10거래일 연속으로 꾸준하게 기타 법인 창구에서 기타 법인, 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5% 이제 룰을 감안하면 여기 이제 요게 이제 기타 법인, 요 기타 법인 창구에서 지금 10거래일 연속으로 나오고 지금 있고,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1개월 평균 가격으로 이제 74만 주 정도 지금 매집이 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뭐 공시가 나와야 이제 누군지를 알겠죠. 뭐 지금 앵커님은 뭐 누군지 뭐 대략 모르죠. 나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들리는 소문은 이제 군대 가는 회사 이슈가 있는 회사가 네.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그렇죠. 않겠어요? 네.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거기는 절대적인 그렇죠. 가수의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군대 이슈 때문에 이거 뭐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그래서 하이브뿐만 아니라 이제 카카오, 그다음에 뭐 몇몇 기업들이 작년부터 이미 인수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후보군 중에 이제 하나로 그냥 이제 추측을 하는 거고. 단정하는 거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측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SM 주가가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반등은 조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는 네. 이제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과 엔터주라든지 게임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제 대응 전략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아쉽게도 이제 미국 본장이 상당히 좀 화끈하게 상승 마감을 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다운이 돼 버렸는데, 어쨌든 본장까지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달러 인덱스가 이제 하락하고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영국의 이제 금수저 신임 총리께서 이제 확실히 이제 감세안을 폐기하겠다라는 걸 천명을 좀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파운드와 가치가 오늘 1%가 훨씬 넘게 이제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고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도 소폭 이제 하락 전환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 기대 심리 지표가 이제 발표가 좀 됐는데 그게 제법 크게 떨어졌어요. 네. 지난달에 이제 107.8 정도 이제 기록했던 게 이번 달에 102.5, 3개월 만에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 지표 자체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이제 그나마 소비가 지금 잘 돌아가서 내년도에 뭐 경기 침체가 지금 확실시되고 있지만 지금은 좀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소비 지표까지 이제 조금 둔화된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제 공격적인 이제 금리 인상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11월 달에 이제 75bp 올리고 나면 이제 금리 인상폭 자체는 이제 정점을 좀 찍은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빅스텝, 베이비 스텝으로 가면서 이제 속도 조절에 조금 나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빠져 있고 또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거, 소위 말해서 이제 할인율이 이제 하락하는 거에 대한 이제 반사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엔터 업종, 게임 업종 뭐 이런 업종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SM 그다음에 JYP 이런 이제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이제 미래 가치 대비하면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오프라인 공연이 이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아티스트들이 이제 앨범만 내면은 거의 뭐 100만 장, 200만 장씩 계속해서 지금 판매가 좀 되고 있는 K-팝의 열풍이 지금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엔터 기업들의 주가만 지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네. 그런 측면들을 감안하면 저는 이제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뭐 매크로적인 변수도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물론 이제 뭐 추세적인 상승을 뭐 지금 당장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더라도 적어도 이제 바닥권을 좀 탈피하는 정도의 흐름 정도는 나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 저는 뭐 오늘도 일단 종목 애매하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가장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 SM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저는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저는 디어유라는 종목, SM의 이제 자회사죠. 버블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이 디어유라는 회사도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좀 가파라지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MAU를 분석을 해보면 중국 쪽에서 안드로이드 마켓 쪽에서 이제 런칭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3분기 이후에 중국 가입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이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이고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대안은 반도체 업종이 아닌가 뭐 네. 이런 생각이 조금 오늘 들거든요. 또 때마침 SK 하이닉스가 또 한 방을 네. 근데 뭐 반도체 업종들이 지금 어제도 그랬고 어닝 쇼크를 지금 네. 또 개장 전에 해주셔가지고 일단 김은 좀 빠지는데 맥은 빡 풀리고 네. 하지만 오히려 그 이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붕 떠가지고 뉴욕 증시가 아침에 뭐 종가가 또 올라가지고 우리 갭상승해가지고 스물스물 밀리는 것보다 그렇죠. 차라리 눌러버리고 오히려 스물스물 올라가는 게 그렇죠. 전 양봉입니다. 나을 수 있는데 양봉입니다. 양봉 오늘 네, 양봉 양봉. 좋아요. 양선. 그러니까 시가가 좀 밀려도 눌려도 종가 쪽으로는 기대감. 그러니까 내일 아까 제가 모두에도 설명드렸듯이 이벤트가 있어요. 로컬 국내에서는 27일 한국은행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속탄. 어제 시정연설은 조금 효과가 반감됐는데 뭐 정치적인 이슈야 우리가 다룰 건 아니고 자 내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자고요. 2시간 생중계. 네. 네. 자 그래서 잘 하셔야 될 텐데. 잘하실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또 반도체 업종도 꼭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아까 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된 이슈 얘기해 주셨지만 그 원전주들이 투자 심리가 악화되니까 느닷없이 그냥 풍력도 같이 빠져버리고 네. 태양광도 같이 빠져버리고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유일하게 좀 믿고 배팅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자금을 좀 강하게 좀 유입시킬 수 있는 업종이 어쨌든 반도체 업종이다. 네. 뭐 아직 추운 겨울 디램 가격 뭐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재고 떨어내기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삼성전자 내일 또 이사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승진 또 가능성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재료들은 충돌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좋은 재료를 위주로 자꾸 저 혼자만 이렇게 되나? 네. 그래서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DB 하이텍 정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엔터 컨텐츠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레몽레인이라고 하는 레몽레인. 몇 차례 제가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신작도 그 또 방향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SM에 좀 호응할 수 있는 종목들로 이런 종목들을 업종별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민 기자는 항상 시장 긍정 포인트로 잡으셨으니까 네. 이번 주에는 지난주부터 사실 그랬죠. 제가 좀 부담스러운 시장 분위기를 엔화 때문에
그래서 인버스를 이렇게 얘기할 때 레버리지를 오히려 네. 포인트를 긍정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오늘 SM을 제가 이제 언급했는데 거기에 붙이는 걸로 네. 레몽레인 네. 반도체가 갑자기 붙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DBI텍 네. 하나를 픽을 하면은 디어유. 어쨌든 디어유. 저는 이제 사실은 업종별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우선순위를 두고 좀 보셔야 될 만한 종목.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네. 오늘도 긍정적인 관점이 좀 유지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업종별로 대표적인 종목을 말씀드린 거고 네. 하나 픽을 하면 디어유. 어제 오후 방송에도 디어유 뭐 네, 하셨다고 맞습니다. 하던데. 자, 오늘 SM의 기타 법인 순매수를 가지고 지배구조 이슈가 좀 등장할 수 있을까? 있나? 있겠다. 어디로 가야 되지? 뭐 하여튼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지배구조를 건드릴 수 있는 엔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가 네. 어디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자꾸 말 끊어서 죄송한데 시장이 무거우니까 주가가 할인돼서 좋은 기업인데 제같이 못 받는 기업 많아요. 근데 그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대주주라고 하는 전횡 너무 이제 독단적으로 기업 경영 잘하면 괜찮죠. 근데 잘 못하고 주가가 내려가 있으니까 그렇죠.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똑바로 좀 합시다. 이게 주주 행동주의고 주주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는 SM이 됐고 요걸로 이제 그렇죠. 하반기에 그리고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이카타 홀딩스도 합병을 시켜서 인수를 했는데 네. SM 정도야. 예. 맘만 먹으면 언제든 이제 경영 참여 수준까지도 이제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라이크 뮤직 계약 종료 시점에 이 또 루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합병 또 이제 매각 이런 좀 루머가 계속 이제 꾸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대형 기획사들의 과점력은 확실히 확연히 하락한 건 맞습니다. 네. 예, 이제 중소 기획사들의 아티스트들이 워낙 또 약진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빅4 그러면은 뭐 그냥 거의 뭐 무슨 순위 프로 뭐 1위를 밖에 거의 예약해 놓고 뭐 이럴 정도의 굉장히 강한 과점력이 나왔습니다만 요즘엔 또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 쪽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 아니 뭐 아직도 음반이 100만 장, 200만 장이 팔린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 뭐 테이프 듣고 CD 듣고 이럴 때는 네. 1인당 한 장씩 100만 명이 한 장씩 샀죠. 근데 요즘에는 10,000명이 100장씩 사는 시대예요. 그만큼 이제 팬덤의 구매력이 그 회사의 주가를 좌우하는 이제 이런 시대까지 오다 보니까 팬덤이 하나의 이제 권력처럼 이제 그렇죠. 행동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빅4의 어떤 뭐 주가가 조금 저항을 받는 느낌을 주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JYP가 코스닥 시총 12위고요. 네네. SM이 14위네요. 얘네들 이 두 종목은 사실 연초랑 크게 그 주가가 변동은 없었어요. 근데 다른 종목들이 이제 죽을 쓰는 바람에 그러니까 시장이 좀 떨어지는 바람에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엔터주들은 시가총액 순위가 좀 올라가는 이제 이런 모습이 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만큼 뭐 어느 정도 안 좋은 상황에서도 실적은 네. 잘 냈고 자기 가치를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뭐 좀 반증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무리. 이제 마무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제 뭐 이게 전 모멘텀을 가지고 갈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김영민 매니저도 이제 디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고성장 종목군들이 피벗 포인트, 그러니까 할인율이 좀 조정되는 더 이제 확 올라가지 않을 것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올라오면서 고성장 종목들이 툭툭 치고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좀 반등의 선도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봐지고 물론 이제 여자아이들의 히트처럼 큐브 엔터처럼 탁탁 치고 나오는 이벤트에 반응하는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네. 엔터주들은 그래도 코스닥의 시장 중간 이상은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하이브가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고 봅니다. 한 10만 원 선을. 그래서 하이브도 그냥 이대로 주저앉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좀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SM도 좀 7만 원 선을 좀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엔터 업계도 이 제값을 좀 잘 받고 조금 다시 붐업을 하려면은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은 돈이 좀 많고 성장 새로운 동력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쪽은 누군가가 계속 사들이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흥미롭다. 네, 그래서 SM의 기타 법인 순매수 누구냐 넌 조만간 정체가 밝혀지겠지만 그 이슈를 다뤄봤습니다.